형님이 시어머니 쪽지를 본 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한 채 각자의 방에서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며 자꾸만 시계를 봤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형님과 재호가 나와 있지 않았고 조용한 집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 혼자 살아 움직였습니다. 오늘 말해야 한다. 더 미루면 이 집은 완전히 틀어져 버릴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 재호야. 밥 먹어요. 방문이 2개 동시에 열렸습니다. 형님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셔츠 단추를 잠그고 나왔고 재호는 눈 밑 그늘이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의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 양쪽에 앉았고 저는 가운데에서 밥을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도 아무도 먼저 국을 뜨지 못했습니다. 잠시 밥그릇 가장자리에 닿는 수저 소리만 어색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오늘 아버지 방 정리하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저는 준비해둔 시어머니 쪽지를 조심스레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형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재호는 종이를 바라보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재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씨 같아서 제가 형님께 먼저 보여드렸어요. 제가 말하자 형님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설명할게.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조금 더 가라앉았습니다. 형님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종이를 손에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버지한테 쓴 쪽지야. 내가 예전에 우연히 봤어.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알겠더라. 그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지 마요. 재진이는 상처받을 거예요. 그 서랍장은 당신 뜻대로 하세요. 상처받는 사람은 나였어. 형님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너만 챙긴다고 믿고 살았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나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던 거야. 재호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형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성격도 고집세고 아버지랑 부딪히는 일이 많았잖아. 그래서 늘 혼나고 맞고 나는 그게 아버지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 속에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언장을 보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나를 더 미안해 하시더라. 장남이라고 형이라고 너무 많이 기대고 떠맡긴 거라고. 재호는 숨을 고르듯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형이 유언장을 숨겼다는 거야? 그래. 형님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그걸 봤을 때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을 상처가 더 걱정됐어. 내가 상처받을 거라고? 응.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거잖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또 나한테 어떤 부탁을 남겼는지. 그걸 알면 너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재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지금은 내가 아버지를 안 원망할 것 같아? 형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손만 꼭 쥐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형님 마음은 이해해요. 동생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마음.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숨기는 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형님이 제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호를 향해 눈길을 돌렸습니다. 재호야. 형님이 낮게 불렀습니다. 나 사실 너무 무서웠다.
그 한마디에 재호 표정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가? 유언장을 보여줬을 때 내가 나한테 등을 돌릴까봐, 아버지 마음을 알고 나서 나만 용서 못할까봐, 형님의 첫 번째 진심이었습니다. 평생 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두려움. 그러나 재호의 가슴에는 또 다른 감정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형?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형이 날 지키려고 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말은 안 했어? 형님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나도 인정해야 했거든. 아버지가 나를 미안해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마음 약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평생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 그걸 다 인정해야 했어. 그 말은 형님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평생 쌓은 자존심과 역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는 두 사람 모두를 향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한 적이 없다. 단지 각자 상처를 끌어안은 채 말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진심도 결국 시간 앞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밥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말문은 열린 듯 했지만 정말 중요한 말 앞에서는 다시 한번 멈추고 마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형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좀 더 정리해 볼게.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뭘 더 정리해?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잖아. 그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형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일 얘기하자. 형은 늘 그래.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건 늘 나중에. 나는 항상 그 나중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재호의 말은 원망 같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포기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기대하는 법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양말 발꿈치로 장판을 한번 문지르더니 무겁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늘 하루의 대화를 한 줄로 잘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남은 건 저와 재호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끄러미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만히 서 있는 가구일 뿐인데 이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응, 나는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쓰셨는지 이제 정말 알고 싶어. 상처든 뭐든 모르고 상상하는 게 더 힘들어. 그의 눈동자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도 도와줄 거야. 우리는 둘이서 나란히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자물쇠 하나가 우리 얼굴을 향해 조용히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서랍장이 열리는 순간 우리 가족의 관계도 함께 뒤집힐 거라는 걸. 좋든 나쁘든 예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렇게 위기는 조용히 우리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집안에는 폭풍 전의 정적 같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거실 유리창에는 얇은 먼지가 앉아 흐릿한 빛만 스며들었습니다. 형님은 점심을 대충 먹은 뒤 혼자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재호는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지만 발소리와 숨소리로 봐서는 전혀 쉬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피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마음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과감히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서랍장 여는 얘기를 끝까지 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끌 수 없는 거 나도 안다. 그때 재호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단단한 표정으로 나와 형님과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형? 왜? 오늘 서랍장 열자. 형님은 아무 말 없이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오늘 끝을 보자. 세 사람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나는 약간 뒤로 물러서 있었고 형님과 재호는 거의 같은 거리에서 그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오래 쥐고 다닌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 손잡이 부분은 손때로 반들거렸고 금속 부분은 미세하게 달아 있었습니다. 재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열쇠를 형한테 줄 때 뭐라고 하셨어? 형님은 열쇠를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듯 눈을 살짝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서랍장은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게 다였어. 나한테 말해줄 생각은 안 하셨고? 그때 내가 없었잖아.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식이 또렷했을 때 내가 혼자 있었어. 재호의 입술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역시 형이었겠지. 마지막 순간에도 나는 없었겠지. 그 말에는 단순한 질투를 넘어 내가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맞는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때 나도 널 부르고 싶었어. 근데 아버지가 그럴 힘이 없으셨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나중에 얘기해 줄 수 있었잖아. 재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내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부르셨는지. 형은 다 알고 나만 모르는 거잖아. 형님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잖아.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몇십 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생각 안 해봤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졌습니다. 서랍장은 그대로 서 있었지만 마치 그 앞 공기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말이 폭발했습니다. 형은 항상 그래. 재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말은 그럴듯해.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다 형 마음대로였잖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 있어? 형님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넌 항상 피해자였지. 그가 맞받아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나는 사랑 못 받았다. 나는 빼놓는다. 그 말만 입에 달고 살았어. 근데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었으면 그때 말을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그러는데? 그때는 나도 내 감정이 뭔지 몰랐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들어가야 할지 한 발 물러서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형님이 주먹을 꽉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장남으로 살았어. 내가 부러워하던 그 장남 자리가 사실 나한텐 짐이었어. 내가 울어도 힘들어도 아무도 그걸 이해해주지 않았어. 재호가 웃음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장남이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장남이라서 모든 선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 선택권이 있어서 더 힘들었어. 무슨 선택을 해도 누군가에게는 원망을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말은 형님의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돌지 못하고 맴돌던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감정의 불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야. 재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도 유언장도 열쇠도 다 형 손에 있었고 나는 또다시 나중에 듣는 사람이 된 거지. 그 순간 형님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감정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그 사과 한마디가 수십 년의 상처를 단숨에 지워주진 못했습니다. 거실 공기는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를 향해 쏟아내는 말 속에는 미움과 사랑,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랍장은 여전히 열리지 않은 채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말이 끝나고 결국 남는 건 이제 열리는 일뿐이라는 것만이 분명했습니다.